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어제 대승을 거두고 나서 선수들이 피로에 휩싸인 것인지, 그리고 경기 이후에 있을 뭔가 좀 핵심 이벤트, 이것을 기다려서인지 오늘 경기장 분위기는 그렇죠. 양쪽 경기장에서 분위기는 약간은 다릅니다. 코스피가 오늘장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이긴 하지만 계속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경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전으로 나선 선수들의 면면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벤치 신세를 졌던 2차전지 관련된 선수들이 대거 우르르 경기장에 나서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전략, 전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두 분 모셨는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8명의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어떤 선수들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라인업 보실까요? 네, 오늘 구성되어 있는 라인업 선수들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죠. 1라운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대 현대건설입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선수들이 강한데 그 핵심 선수가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SK온 쪽에서 이제 튀르키예의 포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부분이 무산이 되면서 이 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2차전지 관련된 선수들이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 가운데서도 이 LG향 그룹주들, LG 또 그룹의 2차전지 관련된 선수들이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1라운드 첫 번째 주자로 나섭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건설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올해 연초에 뜨거운 정책 관련된 수혜 섹터 가운데 하나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현대건설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며 LG에너지솔루션과 1라운드에 맞붙습니다. 2라운드는 뚜렷하죠. 로봇 대결입니다. 연초 CES도 그렇고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3자 배정 유중 참여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로봇 테마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CES가 끝나도 꾸준히 이 환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로봇의 강자는 어떤 선수일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어가는 가운데 기존에 앞서서 이 대장 역할을 해줬던 두 선수입니다. 효림 로봇 대 유진 로봇으로 구성해봤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바이오 대 원전 어떤 쪽일까요? 개별 모멘텀 가지고 있는 앞타바이오 먼저 보시죠. 이쪽으로는 개발한 약 이상 임상 계획 승인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된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전은 해외에서 어떤 국가와 사업 협력을 논의한다. 체코 쪽에서 원전을 수주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우간다입니다. 우간다와 원전 사업 협력을 논의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된 선수들 오늘 경기에서 재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내수, 중국 이렇게 묶어봐야 할까요? 마트 대 항공 이렇게 이마트 대 티웨이 항공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게다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앞으로 실적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마트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올 경우에는 LG전자처럼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마트는 과연 어떨까요? 여기에 한창 주목받던 항공 섹터가 근래 들어서는 다소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재차 오늘 경기장 4번째 라운드에서 뛰게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도 내가 가진 종목 있다, 없다, 2개 있다,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없는 선수들은 없는 대로 새로운 선수를 알아보는 재미, 그리고 내가 기용한 선수를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것도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을 보는 재미 가운데 하나겠죠. 그 전에 여러분들 1라운드 투표는 일단은 유튜브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경기 전반의 핵심 이슈 하나 볼게요. CES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여전한데 올해 VR, XR, AR 기기들이 상반기에 대거 출시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작년 말부터 꾸준히 있어 왔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 애플의 VR 헤드셋이 봄쯤에 나올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 종목군들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 시세를 보면은 예전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만큼 우르르 가는 게 아니어서 그때만큼의 반응은 아닌데요. 이 뉴스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한번 연기가 됐잖아요. 원래 작년 말에 나오긴 했었는데 네. 일단 완성도가 좀 떨어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기가 됐는데
그 사파이어 레피지처럼 또 나온다 그러고 또 이게 양치기 소년 되는 거 아닌가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파이어 레피지는 오늘 10일인데 원래 10일 날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원래는 또 작년 말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 그 작년에 네. PC용 CPU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그게 인텔 부장님께서 존칭을 짜야 되네. 네. 부장님께서 그 작년 말에 나온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나올 바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네. 언제 나온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근데 AMD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AMD 어쨌든 이제부터는 뭐 점유율도 점유율이지만은 누가 먼저 앞서가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MD가 서버용 CPU를 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인텔도 바빠지지 않을까라고 정도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1세대 같은 경우는 테스트 버전이거든요. 네. 본 게임은 2세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세대가 나오는 거에 일단 LG노텍이 부품을 3D 센싱 카메라 쪽으로 공급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뭐 100% 수혜라서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세대 쪽으로 가야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거라고 봐지는데, 왜냐하면 1세대는 테스트 겁니다. 테스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부에 들어가는 올레도스 같은 경우도 소니 걸 쓰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12개 카메라 같은 경우도 LG노텍이 아니라 중국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세대는 뭐 공개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뭐 긍정 평가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또 아마 제가 볼 때 주식시장에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수혜주가 없거든요. 없는데 아마 또 영어까지 연끌해가지고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통은 뭐 네. 선익 시스템이나 그쵸. 포세스 뭐 이런 선수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근데 종목들 같은 아니다? 게 이미 움직여가지고 아. 아니 그 종목 맞아요. 맞는데 지금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올레도스용 증착 장비를 네. BOE 쪽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고, 이거를 LG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이제 개발을 진행하다가 네. 애플 쪽에서 이제 일본 쪽에 캐논도키사 쪽에 그 증착 장비를 쓰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개발하던 게 지금 좋게 말하면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힘이 그래서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세대 모델 같은 경우 한국 그 부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많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1세대가 본격적인 모델이 되고 거기에 뭐 올레드스 들어가고 이런 얘기 있었다라면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 부품주들 아마 제가 볼 때 급등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문가님 생각은요? 메타버스 쪽은 이제는 무언가 좀 트리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네. 이제 뭐 메타에서 퀘스트라고 하는 제품이 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갖고 가고 있는데, 사실 이 AR 그리고 VR 기기들이 가격이 싼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이번에 이제 이 XR 헤드셋에 대한 가격도 한 $2,000에서 $3,000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결국엔 무언가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요가 확연하게 조금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애플이 XR 기기를 좀 발표하고 출시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무래도 애플이 출시하니까 이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애플이 무언가 좀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거지. 지금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이 XR 기기에 대한 어떤 이 실용적인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무언가 이제 이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넘어서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상용화가 될 거고 보급이 되어 가기는 할 거지만, 네. 결국에는 그렇게 상용화가 될 수 있는 트리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애플의 어떤 XR 기기의 출시 이런 부분들이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눈에 보여야지 시장에서 조금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 뭐 선식 시스템은 이제 올레도스 관련해서 증착 장비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카메라 관련해서 또 나무가 이제 또 한번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수급이 좀 완전히 좀 죽어 있다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나마 CES에서 뭐 XR에서 발표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은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번 CES에서는 오히려 이제 로봇 쪽이 완전히 좀 주목을 받는 그림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결국에는 무언가 이제 눈에 띄는 그림이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도 시장이 성장을 하기보다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사실 경기 침체 구간에 있어서 과연 이 새로운 이 1세대 장비를 보통 이제 여유가 있고 비싼 장비다 보니까 좀 수요가 늘어나줘야 되는데, 이런 경기 침체 구간에 과연 얼마나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좀 확실하고 애플이 이제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소니, 삼성, 뭐 아마존, 구글 등등 해가지고 이 유수의 대기업들이 다 출시를 할 예정에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그러한 트리거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당장에 이제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력도를 느끼기에는 약간 좀 힘든 섹터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애플의 어떤 이 발표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뭐 3월 혹은 뭐 이제 6월 개발자 회의 때 출시할 것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정도 가서 일단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당장의 다른 쪽으로 시장에서 좀 이야기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을 두 분은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뉴스의 파급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네요. 그러면은 오늘 1라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라인업이 좀 덩치가 큰 선수들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이상형 월드컵 함께한 이후에도 종종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보겠습니다. 팀장님 골라주세요. 저는 차악이라고 할게요. 아, 차악을 선택해요. 그나마 나은 네,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 그리고요. 저도 차악인데 LG 네.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은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막 60만 원 가구 그 이상의 막 레포트 나올 때는 잡으면 간다, 잡으면 수익 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느새 이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두 근데 분 모두 저번에 한번 현대건설.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기서 했었어요. 네, 그죠? 맞아요. 했던 것 같은데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 좋게 안 봐요. 음, 그게 지금 2021년도 지나고 난 뒤부터 그렇게 좋게 안 보고 네.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대장이 삼성 SDI 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도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그냥 고평가. 그러니까 고평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들은 많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자면 퍼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퍼가 100배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어제 장 마치고 나서 나온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 2천 나왔고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지금 시총이 100조가 넘으니까 근데 네. 내년 거 후년 거까지 땡겨서 본다면 그게 지금 뭐지? 어떨까요? 4분기 영업이익도 보게 되면 원래 네. 5천억 얘기 나왔다가 이제 네, 800억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나온 거고 그리고 뭐 이게 땡겨올 게 다 네. 반영을 시켰잖아요. 다 반영을 시켰고 지금 땡길 만한 게 이제 중국이래. 미국의 증설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 증설한 것이 이게 반영되려면 2025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2025년. 근데 2025년이면 네. 내후년이에요. 내후년인데 미리 반영해. 2021년도에 그 증설하는까지 네. 다 반영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2025년도에 이렇게 증설이 완료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증설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플러스 숫자로 이렇게 반영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실적 전망시, 분기 실적 전망시 보게 되면은 5천억대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기준을 봤을 때 5천억의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시장에서 과연 만족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증설 같은 경우도 지금 2024년까지 가동 가능한 게 80기가거든요. 북미 쪽에. 네. 2025년이 돼야 추가적으로 지금 140기가가 되기 때문에 이 140기가라는 숫자가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영이 됐을 때도 과연 방금 말씀드린 퍼 기준을 봤을 때 이게 좀 완화가 될 건가. 지금 삼성,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고평가 퍼 기준을 봤을 때 80배가 넘는 이 고평가 때문에 지금 추가 상승이 실적이 잘 나온다 이게 나오지만 추가 상승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은 아직까지 비싸다. 숙제가 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는 이제 차악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른 건데 사실 이 두 종목을 가장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부동산 시장 쪽이 조금 더 분위기가 형성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고른 건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나올 때마다 오버액 이슈 정도 좀 해소가 되어야 되고 조금 더 이제 더 눌려서 한 30만 원대까지 와야지 좀 매력도가 있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맞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2차 전지 쪽은 조금 더 쉬었다가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도 좀 반등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 등등 해가지고 2차 전지 쪽이 같이 반등이 나오니까 분위기 타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뭐 마찬가지로 오버액 이슈가 일단 적어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접근하면 안 될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버행이 이제 물량이 나올 게 상당히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가격대가 30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수주권들 지금 계속해서 1월 달에도 좀 입찰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우디 관련된 건, 원전 뭐 그다음에 이 풍력 관련해서도 이제 좀 입찰을 따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올해 이제 해외 수주권들 많이 따내 오면서 이제 국내 뭐 도시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계속적으로 수주권들은 많이 이제 늘려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여전히 부동산 업황에 대해서는 많이 좀 부정적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업황이다라고 보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기가 가장 힘든 섹터가 아닌가. 최근에 또 뭐 두바이 관련된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나마 차악이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인 건데 이 친구조차도 어느 정도 그다지. 한 2월 정도 돼서 네. 좀 더 확실하게 눌려줬을 때 이슈가 조금 해소가 됐을 때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그런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은 너무 좋았었고 현대건설은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조금 그 현대건설 같은 게 좀 조금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봐야 될 게 이번에 둔촌주공 재건축 아시죠? 그거 청약을 했는데 평균 4대 1 정도 그래도 경쟁률 미달 안 나왔거든요. 났잖아요. 미달 안 났는데 이게 위협 조금 걱정되는 게 포기할까봐. 그 장이 재개발 네. 있잖아요. 장이 네, 재개발. 네, 네. 그쪽 보면은 장이 자이 레디언트가 이번에 청약을 했는데 956세대거든요. 이게 경쟁률 4.68대 1이에요. 네. 근데 공식 계약률이 59%예요. 미달랐어요. 아. 그리고 여기 국민평수 84제곱이 9억이거든요. 네. 근데 둔촌주공은 근데 그거는 네. 장위 같은 경우는 요번에 대출 규제 풀리기 전 아닌가요? 그쵸. 근데 지금 이 둔촌주공은 풀린 것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풀리기 전인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풀리고 나서 이제 또 추가 청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지금 이게 아. 흥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군요. 중요한 건 또 국민평수가 장위 같은 경우 9억인데 둔촌중 13억이에요. 분명히 자금적인 문제가 발생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동산 규제 완화의 부분들은 이번에 풀렸지만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으로 어떤 취득세나 세제 지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2월달 조금씩 풀려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제가 볼 땐 별반 차이 없다고 봐요. 뭐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은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대출 이런 문제들은 이미 풀려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이 높은 분양가라든지 그리고 지금 둔촌주공도 평균 4대 1 정도 경쟁률인데 과연 공식 계약률이 어느 정도 될까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서 미달나게 되면은 PF에게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 대결은 누가 덜 나쁜가의 대결이 됐습니다. 두 분의 의견도 약간 엇갈렸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게시판에서도 보호예수 이 부분 1월 28일이거든요.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때 보호예수 물량을 내놓기 위해서 지금 바닥에서 약간 끌어올리는 건데 속지 말자라는 시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그때 물량이 나오고 나면은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여기에다가 건설 섹터도 아직 부동산 시장이 완벽하게 좀 자리를 잡지 못해서 여러모로 좀 약점이 있는 종목군들인데요.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시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승자 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는요.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대 건설의 현대건설.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응원을 보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시네요. 그리고 차이도 꽤 납니다. 현대건설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누구야? 저요? 팀장님. 현대건설은 일단 네. 41,500원 정도 잡았어요. 높진 않아요. 41,500원. 그러니까 자꾸 짓눌려서 못 가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의 고점 수준입니다. 41,500원 정도, 지금은 38,400원이니까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는 관심 많으시죠? 요즘에 로봇주 한 종목쯤은 포트에 좀 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 뜨겁습니다. 휴림 로봇 대 유진 로봇. 이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먼저 전문가님, 유진 로봇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 그리고요. 휴림 로봇이요. 휴림 로봇.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 두 선수 볼 때 유진 로봇은 뭐 하는 업체예요? 로봇 가운데서도? 로봇 중에서 이제 물류 로봇도 진행을 하고 네. 이제 뭐 캐리어가 이제 자율주행하면서 이제 옮겨주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산업 현장에서 뭐 로봇 그런 청소기 것들도 이런 거 하고. 예. 그 로봇 청소기는 청소기도 에브리봇이 전 쫙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죠. 네.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휴림 로봇이나 유진 로봇이나 네. 굳이 그렇게 큰 매력도를 느끼고 있는 기업이 근데 아닙니다. 그런 게 사실. 있긴 있어요. 로봇 네. 어떤 로봇 그러니까 뭐 가정 로봇 하면 뭐 그다음에 물류 로봇 뭐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류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가까운데 배송 로봇 같은 경우는 뭐 또 로보티즘 게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게 좀 각인돼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통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고 뭐 유일 로보틱스 뭐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미 시장에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열이 아니었으면 휴림 로봇이 갔을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3자 유증을 받은 기업이 있는데 굳이 휴림 로봇이 일전에 삼성물산과 협업을 했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좀 상승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열이 아니었다면 휴림 로보틱스가 이만큼이나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실질적으로 계속 적자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적자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로봇주들은 이제 슬슬 선별적인 매매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일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슬슬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네. 그러면서 이 계속적으로 이 주목을 받는 부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이 이제 CES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시니어 로봇, 이제 서비스용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로봇이 미래 먹거리가 될 거다. 그러면서 삼성 스펙주들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보였거든요. 결국에는 완전히 좀 테마성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휴림 로봇과 그 다음에 유진 로봇은 이 한 차례 테마에 의해서 탄력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로봇 쪽을 접근을 한다면 이제는 좀 실적이 나오는 쪽에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 왔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더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휴림 로봇과 유진 로봇은 일회성의 그런 이제 탄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이 이러한 분위기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충분히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돼요. 그런데 과연 이 두 기업이 다른 이렇게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에브리봇 등등 해서 이 좋은 기업들을 제쳐내고 지금 현재 이 뛰어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성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유진 로봇을 고른 건 그나마 실적이 조금 더 휴림 로봇보다는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골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로봇 가운데서도 이 두 종목은 일단 토픽은 아니다. 네. 이런 의견이신데 그래도 유진 로봇이 좀 더 낫다? 휴림 로봇 골라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로봇주도 시기마다 봐야 될 종목들이 다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 지금을 예를 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로봇 청소기 만들려고 그리고 뭐 있을까요? 물류 로봇 물론 물류 로봇도 필요하죠. 그런 것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족 보행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그 현대차가 보선 다이내믹스 인수를 한 것처럼 뭐 다족 보행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좀 하는 건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 일단 가는 것 같아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감속기, 그러니까 관절력 하는 감속기가 네.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게 된 거고 그 기술만 원천 기술을 가져오게 되면은 거기다 조립은 삼성전자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각이 된 거고 아까 말씀 잘하셨듯이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너무 가버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또 연관성 있는 게 뭐지라고 찾다 보니까 그 가격도 보니까 위치도 보니까 휠로봇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이하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둘 다 삼성전자 수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삼성 공장 무인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무인화가 되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자율주행 로봇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운송을 한다든지 조립을 한다든지 배송을 한다든지 운반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인화가 될 건데 거기에 관련해서 이 두 회사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휴리 로봇 같은 경우도 테트라라고 자율주행 로봇이 있고 유진 로봇도 고카트 180이라고 자율주행 로봇이 있어요. 그 두 개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이런 자율주행 로봇이 있지만 거기에 삼성전자 더 가까운 게 이 휴림 로봇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태미 그게 그 삼성전자가 예전에 협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더 가깝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휴림 로봇이 같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업체는 하는 일은 그럼 거의 유사한 거예요? 로봇의 비중이 둘 다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차이를 내자면은 이게 산업용에 쓰이느냐 가정용 쓰이느냐 그런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휴림 로봇은 직각좌표 로봇이 매출이 50%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직각좌표 잡아주는 게 로봇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산업 현장에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 산업용. 그리고 유진 로봇은 조금 가정용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선수들도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네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하는 가운데서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네, 오늘 유튜브에서 휴림 로봇 대 유진 로봇 투표를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역시 약간 도끼인 객기인 느낌이기는 한데 휴림 로봇이 46%, 유진 로봇 54%의 지지로 4강에는 유진 로봇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휴림 로봇을 골라주셨으니까 가격 전략을 좀 세워주세요. 네. 저쪽 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네, 휴림 로봇을 골라주신 네. 팀장님이. 일단 3,000원까지 네. 보고 있어요. 일단 오늘 윗골이 잡히지만 그래도 좀 쉬었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니까 조정을 한번 이용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효림 로봇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는 테마입니다. 앞타바이오 대 한진기계 이렇게 좀 구성이 됐습니다. 바이오 대 원전, 과연 이번 대결 오랜만에 바이오하고 원전 선수 이렇게 좀 다뤄보는데요. 두 분이 골라주세요. 먼저 팀장님. 저는 뭐 한신기계요. 한신기계 네. 그리고요. 저도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로 골라주셨는데 이유를 좀 들어보죠. 앞타바이오는 요 정도 이슈면은 주가가 가야 돼요. 근데 요 정도 이슈라는 게 어떤 건지. 네. 임상인데 그 두 가지만 제시할게요. 네. 9월, 7월 달 같은 경우도 그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 요게 이상해서 유럽에서 통계적 유성 확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 나온 날 상한가하고 다음 날 한 20% 갔네요 하고 그대로 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영제 유발 급성 신장 손상 치료제였고 임상 이제 미 FDA 승인을 받았던 얘기가 있는데 보통 임상이나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임상 얘기 나오게 되면 주가 빵빵 가야 돼요. 대표적인 그렇죠. 게 물론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HLB라든지 신라젠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걸 좋게 보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통계적 유성 확보를 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신풍제약을 개인적으로 너무 안 좋은데 이번 또 횡령 소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안 좋게 보는 그 회사 안 좋게 보는데 그 회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치료에서 임상적 유의성을 확보를 했다는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계속 우기고 있어요. 우리가 성공했다. 근데 임상적 유의성하고 통계적 유의성은 전혀 이게 그 의학계적 있으면 얘기하면은 이게 전혀 말되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상적 유의성은 뭐냐면은 효과는 있어. 네. 근데 그 효과가 하루 만에 나타날 수도 있고 100일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뭐 50일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대충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약의 효능이라는 게 처방을 했을 때 3일 이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까 그 밴드를 제시하는 게 통계적 유성 확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약 개발의 어떤 진전도가 너무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앞타바이오 정도 어떤 시가총액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상 성공이라는 소식 나오게 되면 주가가 빵빵 가야 정상인 건데 못 간다. 그러면은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도 떴다가 지금 윗골이 아시겠지만 음봉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맞아요. 보니까 19% 20%까지 갔다가 네. 지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발성이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단발성이라는 것이 지금 주가로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본다라면 앞타바이오를 볼 바에는 한신기계를 보는 게 맞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신기계도 재료 좀 설명해 주세요. 한신기계는 우간다인데 이거는 저는 가장 걱정이 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20조 맞나요? 저 아까 금액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게 지금 될까라는 가능성을 보다 보니까 제가 관심도가 솔직히 떨어지는데 그 될까라는 가능성이 결국 자금 조달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 돈을 어쨌든 우리가 시공을 해줄 건데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쪽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아프리카 쪽에서 중국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인심을 상당히 많이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내에서 인지도가 중국이 대신 떨어지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가나 이어서 뭐 우간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자금 조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그 퐁트누프 같은 경우에도 퐁트누프 앞서했던 국가에서 하는 것들도 49% 정도 재무적 투자자를 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49% 지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진행했었는데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했단 말이죠. 걔네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제가 우간다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자금 조달을 광물로 한다는 그런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국채 발행한대요. 보니까 국채 발행이요? 네.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일단은 부지 매입에 정부 자금 투입하고 네. 그리고 나서 건설 비용은 국채 발행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간다 채권을 누가 살까요? 그 대신에 금리가 높겠죠. 그러니까요. 네. 금리가 높은데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금리가 높다는 건 위험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쪽에서 나오는 광물이 있다라면 그 광물을 현물로 깨하는 게 그러니까 네.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간다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곳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얘기 걱정이 좀 돼요. 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자금 조달 그래서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우간다보다는 터키 쪽, 튀르키예 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기대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여요, 저는. 하지만 양쪽의 두 종목 앞타바이오와 한신기계를 봤을 때는 한신기계가 조금 더 낫고 오늘 나온 한신기계 재료에 대해서는 다소 좀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앞타바이오가 이번에 미국에서 임상 이상 계획을 승인 받았다. 그 네. 약품 이름이 이제 아이수 진학시브라는 그런 네. 이제 의약품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상 이상 승인을 받은 건데 기업을 좀 찾아보니까 신뢰도가 약간은 좀 의심이 간다라는 부분이 좀 생겼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 15년에 신약 파이프라인 앞타 12를 이제 호프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이제 회사에 이제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CEO가 조지 위라는 사람인데 일전에 이제 구설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ABL 바이오에서 기술 수출을 했었는데 그 기술 수출한 회사가 조지 위가 CEO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글로 이제 지도를 검색을 해보니까 가정집이 나오더라. 네. 그러면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앞타 12 같은 경우에도 기술 수출했다가 폐업을 한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1월에 또 한번 정정 공시를 했더라고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이상 진행을 했었는데 이 아이수 진학시브에 대해서 이제 이 임상 유효성에 대해서 1차 지표에 대해서는 이제 다 성공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서브 그룹에 대한 유효성이 이제 확인이 된 거를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정 공시를 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유럽에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또 신뢰도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날 오늘 그냥 다 띄워놓고 차익 실현이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속성은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이제 한신기계는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올 때마다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전 쪽은 저는 이제는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섹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대선 때 워낙에 정책발 이슈로 인해 가지고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미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상승도 많이 나온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미 앞선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게 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들이 제대로 가려면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확실하게 좀 활약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도 일전에 이 매물대가 17,000원 이상부터 상당히 크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소화를 해주면서 제대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와 주어야지 원전 쪽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매물대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이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슈가 이전에 매물대를 뛰어넘어줄 만한 그런 이제 상승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나마 이야기가 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래도 원전 쪽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차익을 고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두 선수에 대해서는 딱 오늘 디데이로 나온 재료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다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좀 더 앞으로 어떤 쪽의 가능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나란히 한신기계를 골라주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 한신기계 대 앞타바이오의 대결입니다. 한신기계. 네, 이쪽으로 70% 지지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앞타바이오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앞타바이오는 일단 14,000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급등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13,250원인데요. 오늘 고점을 약간 뛰어넘는 가격 14,000원 정도 때까지 기술적인 가격 라인 정해드렸습니다. 이렇게 3라운드 마무리됐고요. 다음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는 오늘 경기에서 사실은 약간은 부진한 선수들이에요. 이마트, 티웨이 항공입니다. 이마트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그리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전반전 대비 현재는 힘이 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골라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마트 가겠습니다. 이마트, 저도 그리고요? 이마트요. 저는 이마트 하면은 좀 팀장 생각나는 게 예전에 라인업에 신세계가 있었는데 그때 열심히 이마트를 설명을 해주시고 저에게 혼선을 안겨주셨던. 그 네. 12월 6일 날도 이마트가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내 안에 이마트 있다 그러면서 이마트를 되게 많이 네.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이마트 해주세요, 이제 막 네. 이마트. 실적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번 실적 안 좋았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분석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이 이래요. 스타벅스 부진하고 온라인 사업부 적자 확대 이런 부분들인데 뭐 올해는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10월 6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주말
휴무 이런 것들 해제를 하게 되면서 얼마만큼 또 매출 늘려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물가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좀 짓눌려가지고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요. 만약에 4분기 실적에 신경을 썼다라면은 아마 주가가 하락 추세 계속 지속이 됐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을 미리 알았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4분기 실적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제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진행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책 기대감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좀 버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 기대감, 어떤 정책 기대감이요? 그러니까 의무 휴업 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쨌든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말 이틀 푼다고 해서 매출 얼마만큼 늘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10일 6일도 말씀드렸듯이 12월 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휴일이 12월 25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문을 닫는 것보다 여는 게 더 도움이 안 될까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때 어떤 프로모션지 이런 것들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제가 같은 매출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아시겠지만 SSG가 우승하게 되면서 이마트에서 프로모션인데 마트에 사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이 풀리는 효과들이 그리고 그 주말이 아니라 평일로만 옮긴다고 하더라도 아마 늘어난 매출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지난주에 그 시장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요 얘기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시장이든 종목이든 투자 측면은 분위기가 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마트도 마찬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얼만큼 계속 끌어가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트 의무 휴업제 이런 게 뭐 안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마트 관련주들이 어떤 투자 심리를 돌릴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전문가님. 일단 이마트는 뭐 이번에 스타벅스 이제 리콜이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일회성 비용이 이제 뭐 반영이 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는 아직까지 이마트는 좀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의무 휴업 이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제 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분명하게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TA항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LCC 쪽에는 너무 이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이 대한항공이 좀 나오면서 LCC 쪽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TA항공도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사실 LCC는 여전히 재무 구조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내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런데 TA항공이 사실 LCC 쪽에서는 가장 실적이 안 좋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3분기 실적이 자본 잔심률이 6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이 자본 잔심률을 50% 이하로 내려야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뭐 제재가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50% 이하로 내리려면은 순이익이 140억 이상 거둬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제 이 거래소 규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바로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라면은 만약에 그 이상 나왔다 그러면 신나서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우리 이제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수익 많이 거뒀다.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번에도 자본 잠식률을 해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거래소도 제재가 들어오겠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그러면서 또 개선을 하지 못하면은 항공사업에 대한 박탈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상당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려감은 남아있는데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온 구간이라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접근은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반면에 이마트는 지금 이제 눌렸고 그리고 이제 좋아질 것들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바닥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마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만한 선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4라운드 두 분의 의견 나란히 이마트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마트 71%, TA항공이 인기가 없네요. 그동안에 또 너무 선반영이 돼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매력도가 다소 좀 떨어진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의구심까지 함께 안고 있습니다. TA항공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팀장님? 네, TA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항공주부터 TA항공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지금 자리에서 솔직히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마트 쪽을 좀 선택을 했는데 네. TA항공은 한 3천 지금 주가에서 높지 않아요? 3천 정도?
그러니까 지금 8짜리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3,000원. 바닥 대비로도 좀 오르고. 네,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업사이드는 한 10% 정도 봅니다. 네. 현재 2,745원이니까요. 3,000원 라인 구간 가격 제시해 드렸고요. 바닥 대비 거의 더블 맞잖아요. 맞아요. 네. 바닥 대비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까지 포함된 4라운드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그러면 이번엔 4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강에서 대진표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체급 차이가 너무 나네요. 차라리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이마트를 붙이면 모르겠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거니까요. LG에너지 솔루션 대 유진로봇, 한신기계 대 이마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강의 1라운드 LG에너지 솔루션 대 유진로봇. 근데 저희가 8강에서 1, 2라운드가 모두 다 차악을 고르는 대결이었기 네. 때문에 이번도 그런 대결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팀장님? 저는 8강에서 아까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최선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 LG에너지 솔루션보다 유진로봇 선택할게요. 유진로봇. 네. 그리고요? 잠깐 30초만 제가 10초만 차트를 네. 한번 보고 결정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게시판에 보니까 소가 춤추는, 제가 순간 이거를 소가 춤추는 나라 우간다라고 써주시길래 제가 순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제가 이런 넌센스에 약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저 네. 결정할게요. 네네. 유진 로봇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로봇 네. 두 분이 심사숙고를 해주셨는데 30초 동안 뭐 보신 거세요? 차트 봤습니다. 아, 차트. 차트 봤고 윗꼬리 그리고 있는데 네네네. 수급을 다 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급을 다 털어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굳이 유진 로봇이나 휴림 로봇이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이제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혹은 유일 로보틱스, 에브리봇 등등 해서 네네. 다른 로봇들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네. 유진 로봇을 골랐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리스크가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네. 리스크를 안고 지금 반등이 나올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네. 접근할 메리트가 지금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오늘 얘기는 아닌데 그 예전에 진단을 했는데 어떤 분이 작은 종목에 100%를 다 실으신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장기 투자 몰빵을 할 종목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게시판에 시청자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삼성전자다 이렇게 막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었거든요.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요? 저는 비추죠. 차라리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 몰빵하겠습니다. 네. 예상되지 않으세요, 제대로. 네, 알겠어요. 그럼 우리 유진로봇 얘기 마저 해볼까요? 네. 네. 일단 뭐 로봇 관련돼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걸 볼 거냐, 앞으로 오는 걸 볼 거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테마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뭘 하느냐, 삼성전자에서 뭘 하느냐. 지금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안 좋게 잠정 실적 발표됐죠? 안 좋게 나오게 빤하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 해서 관심을 좀 가질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로봇 얘기를 제가 볼 때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띵스도 마찬가지라고 봐지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로봇 청소기 만들려고 뭐 로봇 회사 인수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그 정도 능력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좀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봐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완성도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가는 과정으로 이제 뭔가 제시를 해 나갈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가상인간. 그 작년 CES에서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가상인간 나온 그걸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마인드랩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동반적으로 가기도 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그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화면 속에 있는 가상인간이 아니라 이게 홀로그램처럼 이제 화면 밖으로 나오는 그런 걸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삼성전자 로봇 방향성은 홀로그램 쪽에 관련된 가상인간이란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이족보행 로봇 이쪽으로 갈 거라고 봐집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로봇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사람과 연계된 쪽이 아닌 그 배송 로봇이란지 물류 로봇이란지 삼성전자 무인화란지 이런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뭐 루진 로봇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동반해서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도 나가 있지만은 시니어 케어 이게 결국에는 노인분들이 걷는 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동하기 힘드니까 그 거동 보조 로봇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 뭐 산업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군사용으로 많이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가 유사한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또 이게 나오는데 감속기. 관절 역할하는 감속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본다라면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와 연관성인 기업들 순에서 시세가 따라가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게 본다라면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어쨌든 이 흐름과 연계가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유진로봇이란지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유진 로봇을 골라주셨어요. 투표 결과도 보겠습니다.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1라운드 좀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비슷해지기는 했는데 일단 의견은 유진 로봇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55% 지지를 받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럼 가격 전략을 전문가님이 세워주세요. 지금 47만 원 정도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선 52만 원 잡고 네.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이슈 다 해소되고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목표 주가 52만 원. 신규 매수할 분들은 이 1월 말에 보유예수 끝나고 나서 한 그때쯤 돼서 자리 잡으면은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조언 드립니다. 다음 2라운드 보겠습니다. 4강의 2라운드는요. 한신기계 대 이마트의 구성이 돼버렸네요.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저는 이마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그리고요. 저도 이마트요. 이마트 두 분이 나란히 좀 골라주셨는데 이마트가 한신기계보다 나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상승으로 갈까 가는 속도가 빠를 거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아마 한신기계보다 이마트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전에도 그 전문가님 말씀하셨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의해서는 충분히 같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숫자라는 게 찍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라는 게 예전에 2009년도에 UAE 바라카 원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20조 정도 수술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한전 기술 같은 것들 진짜 소위 말하는 날라갔다. 근데 이번에 두산 에너비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탈원전 기대감에서 날라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 충족시킬 만한 수주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 수주 금액이 나올 만한 게 지금은 터키밖에 없어요. 튀르키예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도 2+2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지금 체코 같은 경우도 쉽지 않은 걸로 좀 봐지거든요. 그리고 사우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미국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집트 엘다바 같은 경우에 1차적 수주가 아니라 2차적 수주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게 1차적 수주하고 2차적 수주는 너무 다른 게 뭐냐면은 숫자로 나옵니다. 1차적 엘다바 같은 경우 1차적 수주를 받게 되면 35조를 가져가는데 2차적 수주를 받아 3조를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완전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적 수주를 받아야 정부에서 얘기하는 100조라는 그 목표 달성이 가능한 거지. 2차적 수주를 받아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원전주 못 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차적 수주가 가능한 게 지금 터키 쪽이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터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요게 4기 정도 해가지고 40조 정도 이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 쪽 공식적으로 이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규모 제가 계산해본 바 한 40조에서 45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이제 추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 수주가 확실하게 가능한 건 터키 쪽이고 이제 받아놓은 것은 이제 폴란드 쪽에 2기 민간 쪽에 하는 거 2기 정도 받아놓은 그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요거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파괴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미국과 싸움이 될 거고요. 중동 쪽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 러시아와 싸움이 될 건데 제가 볼 때 이 싸움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실내로 사우디 같은 경우는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미국과의 문제. 지금 바이든하고 지금 중동이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이 중동 쪽에서 서서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이 확대나고 있어요. 사우디, 카타르, UAE. 근데 최근에 또 UAE 쪽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UAE가 미국 쪽에 F-35 수출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냐면은 대신에 중국의 5G 장비 쓰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전에 트럼프가 있었을 당시 미국과 사이라면 아마 UAE가 수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UAE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과 가깝다라는 걸 지금 봤을 때 정치적인 관계가. 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UAE도 그렇고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수주받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MOU만 된 상황인 거잖아요. 확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중동에서 이렇게 영향을 넓혀가고 지금 시진핑이 또 최근에 사우디 방문하고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사우디가 핵사찰을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미국의 원자력법 123조 요것도 풀어야 될 숙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천 기술이 들어가는 원전 수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이 또 웨스팅하우스에서 본 자기들 설계 기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전 UAE처럼 조건부 수용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면은 정말 사우디 같은 게 힘들 수 있다는 건데 사우디가 조건부 수용을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1차적 수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전주가 숫자가 지키게 되면서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원전주 전체적으로도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시각이었네요. 그리고요, 김영 전문가님. 뭐 원전 쪽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MOU 혹은 이제 최근에 나온 수주권들로는 기대감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을 뛰어넘어줄 만한 숫자가 찍혀줘야 된다는 건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네. 그 숫자가 찍혀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분명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앞서 이제 매물들을 소화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충분히 또 어느 정도 힌트를 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원전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마트는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4분기 실적 안 좋게 나왔다. 이 부분도 이제 주가가 반영을 한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온라인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회성 비용도 이런 것들 다 개선이 되면서 의무협 이 완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은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게시판에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한신기계, 정책주 하면 한신기계죠 해주셨는데 또 다른 분은 이마트도 정책주 아닌가요?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그러면 네. 마그마님이 네. 미국과 사우디 최근 분위기 달라지고 있는데라고 점점점 하셨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하고 사우디가 사이가 그렇게 좋았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이렇게 원전 수출 요청했었는데도 트럼프가 안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잖아요. 사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해줬다. 해서 사이가 지금 최근에 좋아졌다고 해서 얼마만큼 좋아졌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번 라운드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투표 결과는 이마트 거의 비슷하게 가네요. 시장을 바라보는,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대체로 유사합니다. 이마트 60% 지지 받았고요. 두 분도 나란히 이마트를 골라주셨잖아요. 한신기계는 팀장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어떻게 네. 할까요? 한신기계는 네. 지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거는 제가 네. 장기 목표가를 차라리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 목표가는 9,000원 정도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근데 지금 장기 목표가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당장 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신기계 가격 전략 알아봤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이 좀 더 유리한 종목이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결승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4강에서 각각 한 명씩 올라갑니다. 오늘의 결승 라인업은요. 유진로봇 대 이마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 유진로봇 대 이마트. 약간 살짝 김 빠지는 경쟁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저는 유진 로봇 고르겠습니다. 유진로봇 그리고요. 저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그쵸. 팀장님 마음속에 있는 원픽, 이마트. 이마트 얘기 좀 마음껏 해주세요. 또 뭐가 네. 좋나요? 이마트 여기 뒤에 보니까 또 이제 정책주 아니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맞아요. 정책주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하는 부분들이 좋다라기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적자 얘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같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급반전에서 확 좋아진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안 좋은 것들은 선반영이 됐고, 그 사파이어 FG가 나오게 되면서 디램 업황이 돌아선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대형주들이 물론 시장을 움직여주겠지만은 주도적으로 2020년 같은 시장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시장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할 것인가, 대형 수출을 볼 것인가, 내수 쪽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수 쪽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뭐 가장 얘기 많이 나온 게 중국 리오프닝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 중국의 확진자 증가, 뭐 우리나라와 양상을 좀 달리 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7월달 같은 경우에 이런 휴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휴증이 지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적어도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대형 수출주보다는 아무래도 내수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라면은 앞쪽에서 백화점 관련 면세점 백화점이 이끌어주게 된다라면 그 뒤를 따라서 마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또 얘기했잖아요. 우리 최우 선수님 경제를 민생을 얘기했잖아요. 살리는 거다. 민생 살리는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까먹어버렸네요. 아까 마로니에님 마로니님이 말씀해주신 했잖아요. 정책주다 뭐 이 얘기요? 네. 근데 그분 마셨는데 맞습니다. 그분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쨌든 민생경제 포커스를 맞춰보게 된다면 결국 서민 물가 이거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마트 같은 경우도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책주다. 네. 이번에 윤 대통령도
민생을 살리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또 가깝게는 이런 휴일 변경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일단 유진 로봇 자체보다는 이제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 이제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로봇 쪽이 성장 속도를 더욱더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올해 기업들의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가 비용 절감이다 보니까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일 거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봇 쪽으로 좀 대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서 확연하게 좀 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장에서도 역시나 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로봇주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마트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주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이 유진 로봇과 그다음에 휴린 로봇을 제외하고서라도 수급이 살아있는 몇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분명하게 탄력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도 생각이 동의합니다,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매매 성향에 맞춰가지고 예. 이제 유진 로봇을 골라주셨다. 골랐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편단심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향이 두 분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취향껏 주관대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승전 유진 로봇 대 이마트였는데요. 오늘의 우승자는요. 네, 유진 로봇입니다. 56%. 앞서서 게시판에 러브슬기님께서 네. 어차피 유진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단기에 강력하게 시세를 내거나 이슈가 있는 선수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분위기기는 하죠. 오늘 아쉽게 떨어진 우리 정태근 팀장님의 원픽 이마트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일단 그 가격대를 네. 일단 11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만 5천 네, 원. 11만 5천 원 정도. 이게 11만 5천 원이 일단 241선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천천히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길적 반등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길적 반등에서 이제 추적 상승으로 넘어가는 구간의 분기점이 제가 봤을 때 11만 5천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승 선수 유진 로봇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유진 로봇은 일단 고점이 5,200원 부근이기 때문에 네. 일단 고점 부근 노리고 단기 트레이딩 노려야 되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로봇 쪽을 조금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네. 탑픽이 뭐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탑픽은 유일 로보틱스가 조금 더 이제 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유일 로보틱스. 네. 그렇구나. 네. 저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휴림 로봇. 휴림 로봇. 휴림 로봇이 원픽이라고요? 네. 탑픽이시라고요? 네. 아, 왜냐하면은 대장은 저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한가 같은 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유진 로봇 가격 전략 주세요. 유진 로봇이요? 네. 유진 로봇 아까 5,400원 말씀 안 드렸구나. 5,200원이고 5,400원이고 대체로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약간은 좀 시큰둥한 경기장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